사장님, 우리 이렇게 평범하게 웃어도 되는 걸까요? 이 순간이 꿈 같아요. 그동안 너무 아팠으니까 마음껏 웃어요, 우리. 오늘은 구하나와 황진구가 모녀 테라피를 멋지게 성공시키고 사랑의 결실까지 맺는 행복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윤세영이 혜성 투어 비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던 날 집안의 공기까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TV 뉴스에서 긴급이라는 뉴스 속보를 보던 신여진은 거실에 앉아있다 말없이 TV를 끄더니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회사에서 비자금 10억? 많이도 헤쳐먹었구나. 아마 최명지가 시켰겠지. 이것들 아주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최명지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형님, 세영이 좀 도와주세요. 형님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신여진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나는 이미 회장 자리에서도 내려왔고 지금은 아무 힘도 없어. 갑질 사건도 모자라 회사 돈을 횡령해서 혜성그룹 이미지를 또 실추시킨 거야? 자네가 알아서 수습해야지. 그 말투는 차가웠고 오래된 거리감이 서려 있었어요. 최명진은 입술을 앙다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형님도 비자금 있으시잖아요. 그룹 오너들은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요. 최명진은 신여진을 떠보며 은근히 도발 섞인 돌려까기를 시전했죠. 신여진은 그제야 눈을 떴어요. 그 눈엔 분노만큼이나 깊은 피로와 절망이 담겨 있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디서 말 장난질이야? 묵직한 한마디였어요. 신여진은 말없이 고개를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가슴 안에선 오래된 고통이 요동쳤어요. 내 딸 죽인 년이 어딜 와서 자기 딸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최명진은 신여진의 고요한 등 뒤를 바라보다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최명진은 다급하게 구지석을 찾아갔어요. 조용하고 세련된 회장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봄바람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바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구 회장, 우리 세영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거야?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도와줘. 혜성그룹 이제 겨우 기업사냥 이미지 벗는 중입니다. 벌 받을 일을 했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는 게 맞겠죠. 구지석은 무심한 듯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그 말에 최명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속엔 서늘한 악의가 서려 있었어요. 네가 그 자리에 누구 덕에 앉았는데 내가 부탁 하나 한 걸 그렇게 잘라? 우리 세영이 배신해? 구지석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일 순 없어요. 최명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를 악물었고 악에 바친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을 짧게 울리고 사라졌어요. 등을 돌려 문을 열고 나가는 최명지의 뒷모습은 거칠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곧 그녀도 윤세영처럼 그 자리에 설 테니까요. 같은 시각 구하나는 은총이를 만나기 위해 황진구의 집을 방문했어요. 은총이는 얄리에게 간식을 주고 작은 물그릇에 물을 따르며 한참을 놀고 있었죠. 은총이는 하나 이모와 함께 바닥에 엎드려 얄리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얄리가 옆에 앉아 간식을 오물거리며 먹는 모습에 색연필로 꼬리를 길게 그리다 킥킥 웃으며 그 장면까지 정성껏 담아내고 있었어요. 하나 이모, 방울할머니가 주는 오렌지 주스는 잠이 안 와요. 구하나는 이상한 듯 은총이에게 다시 되물었죠. 응? 은총아,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할머니가 주는 주스는 마시면 바로 잠이 왔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보려고 하면 문이 잠겨 있었어요. 취하고 싶었는데 못 나가서 참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이 잠겼다고 했더니 작은 할머니는 제가 잠꼬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모, 저는 이제 그 주스 마시기 싫어요. 은총이는 작은 할머니가 주던 주스를 떠올리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 듯 인상을 찌푸렸죠. 그 말을 들은 구하나와 황진구는 놀라움과 동시에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서로의 얼굴을 보며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황진구가 낮게 중얼거렸죠. 설마 최명지가 은총이한테 수면제를 먹인 거야? 구하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어린 은총이한테까지 이런 짓을 하다니 진짜 악랄하네요. 두 사람은 은총이와 함께 소아과 병원으로 향했어요. 은총이는 자기가 주스 얘기를 하자마자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하나이모와 진구 삼촌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두 어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고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편 윤성호는 복원된 블랙박스 메모리를 들고 조영사를 찾아갔어요. 그는 조영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죠. 복원된 메모리 속에 진실이 다 들어있어. 당신, 왜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했어? 우리 유진이는 아무 죄도 없잖아.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조영사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밤 제가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주한 사람은 바로 최명지예요. 저는 그저 시키는 짓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를 수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영사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지만 윤성호의 눈엔 그 눈물이 마치 악어의 눈물처럼 보였어요. 참회가 아닌 최명지를 향한 원망 섞인 자기 연민처럼 느껴졌죠. 조영사의 자백을 녹취한 후 윤성호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방 안은 곧 조영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며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고 이제 거짓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딸을 잃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날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당신이 알기나 할까? 돈이 사람 눈을 멀게 한다지만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는지. 그 고통 끝에 이제야 겨우 진실을 알아냈으니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을 시간이야. 윤성호 그의 표정엔 조금의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었고 비장한 결심이 눈빛에 서려 있었어요. 그 녹취록을 들은 신여진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 안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삼키려 했지만 마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 뇌까지 들이치는 듯 했어요. 가슴팍이 뻐근하게 조여왔고 두 눈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울분으로 충혈된 듯 괴로웠죠. 최명지.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으련. 우리 유진이를 어쩌면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보낼 수가 있어? 신여진의 속은 천불이 나는 듯 끓어올랐고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담한 심정 속에서도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그녀는 더 이상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황진구는 휴대전화를 꺼내 신여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여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지금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은총이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진구야?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신여진은 숨을 멈춘 채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 놀라 몸이 순간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은총이가 그동안 최명지가 준 주스를 마신 뒤 바로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문이 잠겨 있어서 나가지도 못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은총이 몸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어요. 신여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곧장 최명지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마자 방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책이며 액자며 바닥에 나뒹굴고 옷장과 서랍은 거칠게 열리고 닫혔어요. 그녀의 손이 멈춘 건 서랍 속 몰래 숨겨둔 수면제 약봉투였어요. 라벨에는 성인용 수면제라는 글자와 함께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취급주의하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신여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최명지가 작정하고 은총이에게 아이에게 위험한 독성 약물을 먹인 게 틀림없었죠. 숨죽인 울음이 어느새 오열로 터져나왔어요.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최명지가 들어섰어요. 신여진은 벌떡 일어나 주저없이 다가가 그녀의 뺨을 후려쳤어요. 어떻게 어린 은총이에게 수면제를 먹일 수가 있어? 너같이 나쁜 년은 천벌을 받아야 해. 내가 니들 모녀 꼭 감방으로 쳐넣을 거야. 최명지는 당황해하며 뒤로 물러섰죠.
아니에요, 형님 오해예요. 그 약은 제가 먹으려고 사둔 거예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신여진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더는 감정도 그 어떠한 타협도 없었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랑 이 집에서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당장 꺼져. 최명진은 멍한 얼굴로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섰어요. 며칠 뒤 그녀는 윤세영을 두고 홀로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어요. 결국 최명지 역시 구속되어 윤세영과 함께 감방 신세를 지게 되었죠. 황진구는 회사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다시 복귀했고 해성 투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구지석의 제안대로 모녀 테라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반드시 구하나의 도움이 필요했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해성 투어 멤버들의 손길도 절실했죠. 모든 일을 마친 늦은 저녁, 구하나와 황진구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잠시 모든 복수와 긴장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이었죠. 이 순간만큼은 냉철한 복수가 아닌 다시 따스하게 웃는 구하나였고 황진구는 그 옆을 조용히 걸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길가에 핀 봄꽃들이 발끝을 간지렸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둘 사이를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죠. 문득 구하나의 손이 황진구의 손등을 살짝 스치자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심쿵하며 두근거리는 설렘 속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구하나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넸어요. 사장님, 저 할 말이 있어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따뜻한 믿음이 담겨 있었죠. 사장님한테는 저 솔직해져도 되는 거죠? 그 말에 황진구는 한 걸음 다가서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럼요, 하나씨. 하나씨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요. 그동안 힘든 일 겪으면서 참느라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젠 하나씨 힘든 일 제가 나눠 가지고 싶어요. 내가 다 받아줄게요. 그 말에 구하나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리고 마치 얼음처럼 굳어 있었던 마음이 무장해제된 듯 조심스레 황진구의 품에 안겼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술이 맞닿았어요. 긴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그 짧은 입맞춤 하나로 조용히 피어오르듯 터져나왔던 거예요. 마치 멈춰있던 연애세포가 다시 살아난 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떨림이 일어났어요. 차가웠던 계절이 지나가고 다시 사랑이 움트는 봄이 찾아온 듯한 순간이었죠. 어느새 모녀 테라피 사업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해성그룹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그와 함께 해성그룹의 이미지도 따뜻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변화되었어요. 해성투어의 부활을 약속했던 구지석 회장은 CEO 권한으로 이를 현실로 만들었고 다시 살아난 해성투어는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감동을 품은 여행 브랜드로 재탄생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구하나와 황진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으로 물들어가며 연인이 되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 사이 신여진은 13년 전 구하나와 구지석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채업자들을 찾아내 최명지의 사주로 브레이크를 고장낸 것이라는 진술과 함께 정정기사를 내었고 신여진은 구신남매의 부모를 죽인 범인이라는 누명을 벗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구하나와 황진구는 은총이의 손을 꼭 잡고 입장했어요. 그 순간은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가족이 완성되는 진짜 기적의 순간이었죠. 은총이는 결혼식의 화동이 되어 밝은 미소로 꽃길을 걸었고 모두의 축복 속에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이렇게 모두의 행복 속에 불행한 사람들이 둘 있었는데요. 바로 최명지와 윤세영이었죠. 그녀들의 죄목은 비자금 횡령과 살인교사로 징역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모조리 했던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는 악한 일도 함께 하더니 하다하다 감방동기까지 된 기막힌 모녀의 케미. 이쯤 되면 커플상이라도 줘야 하겠죠? 오늘은 구하나와 황진구의 결혼식 그리고 유진이의 아들 은총이가 황구 부부의 아들로 정식 입양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전해드렸어요. 과거의 고통은 추억 속에 남기고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동화처럼 따뜻했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결말이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은 드라마 리뷰 콩콩의 원동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